네, 비워크샵 시간입니다. ABC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A는 뭐냐? 어드바이즈, 즉 스폰서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B는 브릿지, 다리 역할. C와 A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을 B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중매쟁이라고 할까요? 결혼할 때도 남자 여자 연결 지어주는 사람 있죠? 그런 역할이고, 네트워크를 안 하시더라도 이 브릿지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인맥 관리를 잘 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 C는 클라이언트 또는 커스터머, 고객 초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와 C를 연결시키는 요 A, B, C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꼭 하시기 바래요. 호일러의 법칙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내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타인에게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요 ABC 법칙을 쓰는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고를 때, 자, ABC는 이제 개념 잡으셨죠? 그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B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C는 어떻게 해든지 무죄예요. 딴지를 걸든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든지 C는 어떻게 하든지 무죄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B의 역할이에요. 그럼 저희 이제 휴행 컴퍼니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A를 먼저 이제 물색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려면 A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C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A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영어로 티업을 적어놨습니다. 칭찬이라는 이야기인데 골프 용어예요. 잔디가 풀이 있는 곳에 공을 놓으면 공이 가려지죠. 근데 골프 칠 때 티를 올려놓죠. 티를 올리면은 그 위에 공을 올리면 풀에 가려져 있던 공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칠 수가 있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드러나게 해서 사람을 한껏 축혀준다는 뜻이 바로 티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티업에서 시작해서 티업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티업을 하고 보상을 티업하고 제품을 티업하고 이런 교육 시스템을 반드시 티업을 하셔야 돼. 그래야 쓰고 싶다,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어떤 그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티업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장님, 저 사업이 잘 안 돼요,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뭘 잘 못하는 거예요? 티업을 못하는 거예요. 제품을 티업하면 제품이 팔려나가고, 이 교육 시스템을 티업하면,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고 돌아가셔가지고 가족한테 제 강의 들었던 이야기를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다들 뭐라 그래요? 나도 가고 싶어 그래요. 또 친구한테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만 이 사업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스킬이 없어요. 지금 이 휴행 컴퍼니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자랑을 많이 하십시오. 그게 사업의 시작이고 사업의 끝이라는 것.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A와 B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A는요, C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 C를 할 때 이걸 작전을 좀 짜야 됩니다. 사장님, 오늘 좀 미팅 좀 해주세요. 예. 몇 시입니까? 이렇게는 절대 미팅이 안 돼요. 그래서 저기 미팅 요청 좀 하고 싶습니다, 스폰서님. 그러면 그 C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받으셔요. 그 양식을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팀별로 이런 양식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떠한지, 또 그 학력은 또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또 네트워크를 해봤는지, 또 가정 사정은 또 어떠한지, 네트워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고향은 어디인지, 그런 최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면 ABC 할 때는 훨씬 원활하게 잘 되겠죠.
근데 이거 정보 전혀 없이 현장에 나가면 제가 알기로는요, 네트워크를 좀 한 것 같아요. 이러고 이제 나가요. 가보면은 네트워크에 고수가 앉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A를 열심히 티업하는 게 아니라 이 처음 사업하시는 B들은요, C를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이 리더에 대한 소개는 그냥 설명을 잘해줄 사람 이 정도밖에 안 하고 아니면 직급 정도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C에 대한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이야기 있어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제 이야기 듣겠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 현장에서 C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C한테는 B가 A에 대한 그건 예의잖아요, 그죠? 나를 대신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티업 해주실 분에 대한 그 예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의 어떤 티업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티업도 해야 되고, 제일 좋은 티업은 개인이 이 리드로부터 내가 어떻게 변화했다는 것 있잖아요. 그 이상 좋은 티업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분 만나기 전에는 가치관이라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살면서 중요한 우선순위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 강의를 듣고 제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를 깨달았어요. 중요한 우선순위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 신념에 대한 것도 미비했는데 일에 대한 확신도 생겼고요. 진짜 성공해야 되겠다는 신념이 이분을 만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해서나 특히 가족, 와이프에 대한 태도나 또 아이들의 가정 자녀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면에서는 너무나 솔선수범하고 계시기 때문에 옆에서 잘 배워가지고요. 저도 이분처럼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도 진짜 대단한가 보다, 한번 만나고 싶다. 일을 떠나가지고 휴엔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떠나가지고 이 사람을 한번 보고 싶게끔 칭찬을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A 역할은 C에 대한 정보를 다 받은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하고 나가요. 이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분은 네트워크를 이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원론적인 건 다 빼고, 그죠? 다 빼고 본론적인 것부터 바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또 하자 말자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중간에 또 B가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장님 그건 말고요. 이분은 그건 다 알고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ABCR 그럼 지가 이야기하지 왜 나를 불렀어? 그죠? 그건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럼 좀 이따 이제 B 역할도 할 건데요. 그럼 A 역할과 태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열정은 다해서 C에게 설명을 최대한 성실하게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B에 대한 예우도 최대한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B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A는 모르구나, 다르구나,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요. 가르쳐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교과서적인 이야기보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 하던데요, 뭐 이럴 거예요 라고 추측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했더니 이렇게 소득이 되었고, 내가 이 제품을 먹었더니 내가 이런 체험이 났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확신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A는 B보다 훨씬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강한 확신을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요. 요 ABC 할 때는 사실은 C를 물론 설득하는 자리지만 주 목적은 B를 교육하는 목적이에요. 오더가 나고 안 나고 그게 중요한 것보단 B를 육성하는 자리가 바로 이 ABC 후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ABC 현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보면 빨리 성장해요. 현장 경험도 다양하고요. 다음 B의 역할,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A에 대한 티업이에요. C에 대한 티업이 아니라 C에 대한 것은 바른 정보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A, B, C를 다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설득은 누가 해야 돼요? 네, B가 해야 됩니다. 그럼 일이 잘 됐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사할 때가 있겠죠? 그럼 밥값은 누가 내야 돼요? 네, B가 내야 돼요. 근데 가장 어쩌면 이상적인 현상은 정보를 받은 C가 오늘 너무나 좋은 정보 받았습니다. 오늘 식사 제가 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C라면은 진짜 10번, 20번 찾아가서라도 사업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ABC 하다 보면 그런 분 계셔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또 먼 길까지 오셨는데 제가 차 사는 건 제가 차 사야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그런 분들은 감사하고 참 인품이 되신 분들인 것 같아. 근데 보면 꼭 뭐라 그래요? A 보고 밥값 내라는 차값 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돈 잘 벌잖아요.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만약에 이 ABC가 성사됐을 때 수당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갑니까? B에게 가장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돈을 떠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배려를 해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하는, A를 존경하는 그 태도가 바로 C가 보는 거예요. 모습을 보고 어머나 저 친구가 저러지 않았었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A를 만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면 평소에는 막 산만한 친구가 바로 앉아가지고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 꺼내가지고 정리도 하고 맞장구도 치고요. 중간에 또 질문도 가끔씩 거들고 이런 모습을 보고 어머 제가 평소의 모습하고 다르네? 뭔가 달라졌어?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 때문에 호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말 귀한 시간 내셨으니까 휴대폰 딱 1시간만 1시간만 진동으로 해놓고 아니면 급한 일이면 가까운 친구 같으면 대신 전화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니까 아기가 또 있다 할 때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놀이터 가서 놀고 있을 테니까 1시간 다 설명 잘 들어. 딱 1시간 후에 내가 와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B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자 말자를 B가 푸시를 할 줄 알아야 옆에서 A가 거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팅 다 끄고 끝나고 하자 말자 소리도 안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왜 오다를 안 끊어주세요? 그래요. 오다 끊는 자리는 아니죠. 물론 오다까지 일어나고 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한 번 만나가지고 진입하고 그래도 저희 휴행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 등록하고 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무료 회원 가입이고 그죠? 그리고 제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들 등록하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 오늘 110만 원 오다 끊어야 되는데요.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충분히 설명을 안 한 상황에서 이거 좋은 거 있는데 나와서 한번 들어봐 이러고 ABC를 잡거든요. 그런 ABC는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다음에 정식으로 회사 이런 그 시스템 교육 시간에 우리 토요일 SIS 특강 시간 좋잖아요. 체험담 6명씩 나와서 이야기하죠. 30분 듣죠. 다음 CEO 비전과 같이 들을 수 있죠. 사업자들 성공 스토리 들을 수 있죠. 또 갓 승급하신 분들 왜 휴행 컴퍼니인지 사업을 선택한 그런 것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 또 매일 2시에 사업 설명회 하고 있죠. 멘토링 특강 또 화수 하고 있죠.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다면 또 휴팁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 걸 먼저 한두 건은 보고 나서 휴행 컴퍼니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A에 대한 티업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오케이 했을 때 ABC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앞으로 ABC 잘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 ABC를 할 사람을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이것도 순서대로 1차, 2차, 3차 리스트를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1차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내 인맥,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모두 다 한번 적어보셔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대학 때, 사회에서 또는 지금 전 네트워크에서, 전 직장에서 등등, 이웃, 어르신 등등 아는 사람을 모두 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톡에 보통 몇 명 정도 있으십니까? 수백 명 있으시죠? 저는 카톡에 거의 1,500명 가까이 인맥이 있어요. 근데 인맥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제 책이 서점에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중견업체의 회장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책을 보시고 아마 그 회사도 네트워크를 준비하려고 아마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 나누다가 이 인맥 리스트 작성하는 제가 석세스 로드맵 5단계를 쭉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혹시 회장님은 인맥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전화부 그 안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0,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거의 10배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그 범위로 사업이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인맥을 더 넓혀야 되겠구나. 물론 아는 인맥을 다 따지면 그 회장님만큼 저도 10,000명 이상 되지만 전화번호부 속에 있는 인맥만도 그 정도. 자기가 이제 이름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 말고요. 누구라는 정도는 아는 사람이 그 정도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을 버리고 작성을 하세요. 보통 인맥 리스트 한번 적어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사업할 사람, 이 사람은 제품 먹을 사람, 이 사람 돈이 없고요, 이 사람은 뭐 공무원이고요, 이 사람은 뭐 남편이 반대하고요.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지 마시고 전부 다 쓰시고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휴행 컴퍼니를 알릴 사람으로 생각을 하셔요. 그럼 부담 안 갖고 인맥 리스트 작성할 수 있겠죠. 다 쓰셔요. 이름, 연락처, 알게 된 동기, 하는 일, 특이사항 등등을 다 적으시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사람한테 전화 통화를 하면서 휴행 컴퍼니를 하고 있는 걸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교육장에 앉아 계셔요. 저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또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몇 달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오더니 사장님, 저 사람 제가 몇 달 전에 휴엔 전달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여기 앉아 있어요.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자기가 바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무조건 할 사람 안 할 사람이 아니라 휴행 컴퍼니를 알릴 사람으로 다 씁니다. 그리고 수시로 안부 전하고요. 7년 만에 5년 만에 전화 오면 다들 뭐 때문에 전화 온다고 해요? 네트워크 사업 하자고 전화 온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수시로 만나고 안부 묻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2차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 내가 휴행 컴퍼니를 알리는 사람 중에서 정말 나보다 나은 사람을 한번 갖추려 보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나은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나보다 신용도가 높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가면 나보다 돈을 많이 빌려줄 것 같은 사람. 네. 신용도 하면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재정 상황 이런 것을 이 사람은 나보다 낫다. 다음, 성격이 좋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럼 성격이 좋은 사람과 성격이 나쁜 사람은 또 어떻게 구분합니까?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사람이 성격이 좋은 사람. 가능해. 할 수 있어. 그런 사람. 근데 무조건 대화할 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넌 할 수 있을 거야. 가능해. 집에서도 오케이. 잘하는 사람. 다음,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날 하겠다면 그날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 의지 있는 사람.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할 거야. 이런 표현 잘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으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하세요. 이 사람은 나보다 이게 낫다 하면 동그라미를 하셔가지고 3개 이상 나보다 나으면 이건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동그라미 3개 이상 되는 사람을 다 간추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0,000명을 다 적었어요. 다 적은 다음에 진짜 괜찮은 인맥이 있는 사람은 10,000명이 전부 다 2차 리스트로 다 넘어오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인맥이 괜찮은 사람일 겁니다. 근데 다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리스트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면, 이제는 점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매겨보는데 앞에 신용이 여러분과의 신뢰로 바뀌는 겁니다. 신용은 빠지고 가장 이 사람 나와의 신뢰관계가 있나 없나를 이제 A, B, C, D로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그럼 신뢰가 A인 사람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90점 줄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보정 아무 조건 없이 서줄 수 있는 사람 A 될 수 있겠죠? 정말 힘들 때 우리 집 와 있어. 내가 이거 해결해 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 하고 고민 다 해결해 주는 사람 A 될 거예요. 다음은 성격 A. 초긍정적인 사람. 진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일을 할 때. 신나요. 미팅 끝나고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요. 또 가면 돼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그냥 원칙 칼같이 잘 지키고, 못 지킬 때는 사전에 전화하고 이런 사람. 또 의지, 능력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걸 따지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A, B, C, D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뢰 B 하면은 보증을 서주는데 뭐 조건부로 나오는 사람, 그런 경우, 아니면은 내가 한번 했으니까 너도 한번 해줘, 이렇게 맛 조건 거는 사람일 경우에 B 정도 주면 되겠죠. 그럼 C는 여러 번 졸라대면 해주긴 해주는데 좀 찡찡거리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아니면은 말은 부드럽게 해주면서 썩 많이 나에게 도움은, 신뢰관계는 아닌 사람 C. D는 나와의 신뢰는 아니다 하는 사람 D. 이렇게 해서 점수를 쭉 한번 매겨봅니다. 그럼 이렇게 A, B, C, D, B 이렇게 점수가 나오겠죠. 그 사람들의 점수를 한번 다 쓴 다음에 최종 리스트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A 순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A는 신뢰 A를 다 뽑아봐요. 뒤에 점수는 보지 말고 신뢰 A만 다 뽑고, 다음 신뢰 B를 뽑고, 다음 성격 A, 성격 B, 원칙 A, 원칙 B, 다음 의지 A, 의지 B, 능력 A, 능력 B.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그 인맥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그럼 휴앤컴퍼니를 이 순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이 사업을 왜 선택을 했고, 또 CEO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제품이고, 또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설명 브리핑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하세요. 머릿속에 인맥 리스트가 다 있어. 이게 컴퓨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떠오르면 이 사람 만나러 가야 되고, 또 다음 날 또 다음 사람이 떠오르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체계적으로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3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뭐겠습니까? 휴앤컴퍼니 사업을 시작한다.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명함을 준비하셔요. 명함 갖고 계시죠? 그럼 그 명함 속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다 담아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해야 되는 것, 노트 3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런 인맥 리스트 준비하는 노트 있어야 되고, 또 세미나 오셔서 기록하는 노트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노트는 칭찬 노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정보 노트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3번째 준비해야 될 것, 넉넉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이 사업을 하려면 다른 점을 인정할 줄 아셔야 되고요. 다르구나 생각하셔야 되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진짜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르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 대신 2번, 3번 반드시 나는 이 사람 내 파트너로 만들 거야. 이런 자기 확신을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가지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맥 리스트 작성하는 방법 이해되시죠?
전 주관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다 쓰고, 두 번째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간추리고, 마지막으로 A, B, C, D를 정해서 신뢰, 성격, 의지, 능력 순으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인맥 노트, 명함 관리, 칭찬 노트 플러스 좀 전에 뭐라고 했죠? 넉넉한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인맥 노트 작성하시면은 이런 하는 일, 주소, 생일, 직위, 장점, 성격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 추가하셔요. 매일 추가하시고 틈틈이 전화하셔가지고 이 인맥에 대한 정보를 다 쓰셔요. 다 쓰시고 ABC 할 때는 A에게 여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줘야 되고요. 우리 이제 거의 다 성인이기 때문에 경조사에 자주 우리 참여하고 하잖아요. 그럼 저도 축의금이나 부조금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보면은 사후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갔을 때 그럼 끝나고 나서 사후에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도 그 사람 됨됨이를 또 가늠하는 기준이 되니까 혹시 여러분 집안의 경조사에 누가 오셨으면 반드시 감사하다 문자라도 직접 전화하면 제일 좋겠죠. 메일을 보낸다든지 그런 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명함 관리예요. 명함은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럼 우리가 명함을 받고 주고 하는 일 중요하죠. 근데 이 명함을 줄 때도 예의를 갖춰서 드려야 되지만 받고 나서도 이 명함을 명함집에 꽂고 또 이분의 또 이름도 외워야 되고 또 기록도 해놔야 되고 전화번호부에 또 저장도 해둬야 되고 또 이 인맥관리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꼭 미팅 끝나고 나면 이분에 대한 어떤 간단한 멘트 있잖아요. 느낌, ABC 끝나면 그런 느낌을 몇 줄씩 오늘 저기 사장님 만나 뵙고 굉장히 즐거워요. 초긍정 에너지 울트라 파워 분을 만나서 그 에너지가 저에게까지 전달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멘트를 보내드리는 것도 좋은 인맥 관리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저희 이제 김세호 박사님이 진짜 사람 이름을 잘 외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팅을 할 때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마다 패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패턴을 머릿속으로 A, B, C, D, E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의 질문하고 묻고 답하면서 요 사람은 A형, B형 이렇게 무조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 보는 거죠. 잘 보면서 기억을 한답니다. 그리고 반드시 책상 위에 명함을 올려놓고 대화 중에 그분에 대한 이름을 5번 이상 넣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남진이 5번 내 입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름을 외우게 되겠죠. 그래서 대화할 때는 옆에다가 명함을 두고 모를 때는 살짝 보면서 그리고 직함을 가지고도 이사님, 부장님 끝에다가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 주소, 그다음 로고, 또 그 회사의 어떤 슬로건 이런 거 다 담겨 있잖아요. 다 담겨 있고 어떤 분은 뒤에 제품에 대한 것도 들어있고 또 그 뒤에 자기 슬로건이나 자기 목표 같은 것도 담아서 명함을 제작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명함을 가지고 미팅할 때 얼마나 많은 이 소재거리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까? 그 대화 나누실 때 명함 보고 대화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명함 주고받을 때 비즈니스 매너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요. 이거 꾸깃꾸깃 한다든지 낙서를 한다든지 두고 그냥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 노트 작성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제 보여지는 칭찬부터 시작해서 내면적인 것까지도 한번 정말 좋은 장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적어보시고요. 그 인간관계의 법칙은 룰은 표현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경청하고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소통이 아주 잘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3가지 질문 스킬이나 경청하는 스킬이나
인정하는 스킬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신다면 훨씬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하더라도 확대 질문이나 미래 질문이나 긍정 질문이나 어떻게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 질문이면 직급 달성 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하고 여쭤본다든지, 앞으로의 미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또 좋은 생각인데 이거 가능하겠죠? 라고 긍정 질문을 하든지, 또 왜?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왜는 자기 자신한테 던지세요. 내가 이걸 왜 하지? 나는 왜 성공해야 되지? 내가 왜 행복해야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방법적인 게 그 사람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스킬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말을 할 때, 자, 경청하는 거 중요하죠? 그럼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미소를 짓는다든지, 여러분 판소리 할 때, 얼쑤, 이런 판소리 왜 추임새 넣잖아요. 그 추임새 없으면 진짜 판소리 재미없거든요. 그 추임새 역할을 바로 비가 하는 역할이고, 듣는 사람이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이런 접속사만 잘 써줘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납니다. 또는 듣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아 선생님 또는 사장님, 아까 리더님 말씀하신 거 이런 이야기 맞나요? 자기가 못 들었을 때는 다시 되물어 주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틀렸으면 다시 수정해 줄 것이고, 맞으면 아, 예, 잘 듣고 계시네요. 이야기하는 사람도 신이 날 겁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떠들거나 그런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야 되고요. 칭찬하는 것은 조금 전에 또 내가 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걸 칭찬하셔야 돼요. 객관적인 칭찬이 있고 주관적인 칭찬이 있습니다. 업적이나 성과나 경력 같은 이미 드러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칭찬 플러스 나에게 미친 영향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이분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티업하시고 알리시고 기록을 해 놓으셔요. 그 기록을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셔야 ABC 현장에서 A를 티업할 때 그대로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마음속에는 오다만 끊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A에 대한 티업을 평소에 안 해놓으면 ABC 현장에서 절대 소개할 때 그 말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ABC를 할 때 반드시 A를 먼저 C한테 소개를 하세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C를 A한테 막 크게 설명을 하거든요. 반대로 한번 해보시고 사전에 열심히 티업을 하시고, 자리 배치하는 것도 자리 배치하는 거 앉을 때는 C를 배려하는 거 아시죠? 창 바라보고 식사를 할 때는 멋있는 풍경을 볼 수 있는 자리에 그 높은 분을 앉게 한다든지, ABC를 할 때는 집중할 수 있는 곳에 C를 위치해서 자리를 배열한다든지, 이렇게 ABC 할 때는 정말 그 자잘한 소소한 것까지도 여러분들 B가 신경 쓰고 A와 같이 이제 작전을 잘 짜가지고 하면 훨씬 ABC가 잘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인맥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인맥 리스트 작성한 다음에 그분들 관리하는 것, 또 현장 ABC에서 A 역할, B의 역할 몇 가지 배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통할 때 또 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몇 가지 또 스킬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되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이것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을 하시고, 또 여러분만의 또 노하우가 생겨나면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파트너에게 또 전수를 하시고 가르치고 한다면 여러분 사업은 아주 원활하게 쉽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ABC 워크샵 시간입니다. 그럼 평소에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응수를 하나요? 라고 저에게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또 이런 강의 시간에 또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